제가 SK 하이닉스 이 박유수 관련해 가지고 고3 연수모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제가 그때 분명히 한 얘기가 뭐냐면은 용인이 잘 되는 건 좋지만 안성에 피해를 주면서 잘 되는 거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안성에 피해만 없도록 하면은 그때 우리가 협상에 동의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협약서를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일 때 저한테 와가지고 SK 쪽에서 한 얘기 중에서 크게 기억에 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금은 다 용인에다 내는데 농산물은 까짓 거 안성 농산물 다 팔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봤더니 80%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왜냐면 용인이랑 안성이랑 둘이 80%니까 우선 한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런저런 조건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기억에 나는 게, 자기들이 봐도 도저히 고3 호수로 다 방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랬는지 이 고3 조수지를 거치지 않고 송수관을 묻어서 바이패스 한다고 그랬거든. 오히려 협상해가지고 훨씬 더 나쁜 조건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하루에 36만 톤씩 SK 하이닉스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방류수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방류수가, 그러면은 이 드넓은 고3 호수를 갖다가 한 달 반이면 45일이면 다 채울 정도의 물량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참 왜 이렇게 정말 그 주민 의견 수렴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졸속으로다가 부랴부랴 이렇게 협업을 한 이유가 뭔지 전 그 납득이 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분명히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업계장 뭐 할 얘기 있어요? 네. 특별히 작년에도 협상 SK하고 이제 상생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시민들이 나서서 싸우면서 이제 시는 지원하는 입장으로 했었는데, 시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주 생각나는 게 있어요. 고산뿐만 아니라 안성시에 있는 농민이, 어민이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어민들의 이제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 협약 참여하지 않겠다. 결국에는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월 11일 졸속으로 처리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은 분명히 공식적인 책임을 지셔야 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졸속으로 처리됐는지 제가 용인시의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봤더니 여기 칸에 다 나오더라고요. 1월 11일 날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용인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것이 협약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용인시의회에 보고를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부시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 제가 읽어드리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일정보다도 빨리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의회와의 소통을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일정도 무산이 됐고, 그래서 급기야는 의회와의 소통 한마디 없이 이렇게 협약안을 의회에 내던져 놓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갑자기 이게 결정이 됐으면은 세상에 자기 시의원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원포인트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통과시켰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쭉 검토를 해봤더니 허가가 나기 전에 이거를 협상을 했으면 충분히 우리가 소위 답의 입장에서 협상을 얼마든지 이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 해주는 바람에 허가가 다 나가지고서 과연 제대로다가 SK에서 우리 안성 시민들의 말, 고3 어업계의 말을 듣겠냐, 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카드가 남아있는 게,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삼성의 그 고덕단지로다가 우리 안성에서 끌어갔잖아요, 전기를. 그때 이제 한 5년 동안 그 지루한 협상을 거쳐서 해결을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그거보다 더한 게, 여기는 우리 고3 765 변전소에서 끌어다가 3, 4, 5로 전압을 낮춰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에 반드시 이거는 재협상을 해야 된다. 협상 자체를 파기하는 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재협상을 해야 되고, 다시는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의 큰 관계가 걸린 일에 대해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일이 좀 없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거죠. 물론 법적 기준을 맞춰서 내려보낸다고 하지만 경기도에서 가장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 두 지역만 꼽으려면은 우리 안성의 고3과 양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럴 경우에 이 소위 이미지가 무지 중요하잖아요. 그럼 안성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단순히 고3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고3 호수에서 내려가는 게 결국 한천을 따라 가지고서 쭉 드넓은 안성 평양으로 다 흘러가는데, 아니 방류수 물로다가 농사지은 안성 농산물 하면은 좋을 리는 솔직히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3 호수가 현재 사용하는 우리들 게 아니라 결국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무형의 자산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이 물은 농업용수이기도 하지만 안성 시민들의 생명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고삼 즉 안성 지역은 고여 있는 물에다 방류를 하는 겁니다. 흐르는 물 같은 경우는 흘러가면 끝이지만 이쪽은 고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 안에 침적이 되면서 어떠한 오염 새로운 물질이 생길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처음인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 입증된 배가 하나도 없음에도 계속 밀어붙이기 한 환경부나 용인시나 안성시나 처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난 게 그 안성에 이제 호수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래도 그중 가장 그 담수량이 높은 지역이 우리 고3이거든요. 용인 쪽에서 자연 흘러오는 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겨울에는 뭐 그런 데로다가 버티겠지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이게 36만 톤씩 계속 내려오는 거에다가 자연 방류량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정말 그 백년빈도짜리나 아니면은 백년빈도는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왜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소위 그 홍수 방지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